오늘은 집게사장의 사악한 만행들 40가지를 정리해본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집게의 만행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바로 집게신문 에피소드였습니다. 집게는 스폰지밥으로 하여금 허위사실과 자극성을 잔뜩 포함한 가짜뉴스를 만들도록 끊임없이 밀어붙였고, 그 결과 자신은 신문을 판매해 엄청난 수익을 얻은 반면 친구들은 운전학원 폐업, 식당 폐업, 명예훼손 등 각종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집게사장이 참교육을 당한 후 교훈을 얻는 듯 했었으나 또 정신 못 차리고 인쇄기에 돈을 복사해 위조지폐를 만드는 짓을 하고 맙니다. 돈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게사장은 돈 때문에 아주 터무니없는 짓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징징이의 말에 의하면 그것도 석 달치나 밀렸잖아요. 무려 월급이 3개월치가 밀렸다고 했었고, 총 매출에서 겨우 3달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원들로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이상한 청구서를 주거나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자의 무덤을 파는 행위도 합니다. 오로지 돈을 위해서 말이죠. 내가 정말 돈 때문에 이 무덤을 파야 하나? 물론 파야지. 게다가 그는 아주 성실하고 열정 넘치는 직원인 스폰지밥을 고작 600원에 이르는 돈에 혹해서 팔아 넘겼었습니다. 집게리아에서 창가 쪽 테이블을 앉길 원하는 손님이 5달러를 낸다고 하자 식사를 하고 있던 노인들을 발로 뻥 차서 내쫓은 적도 있었네요. 맛있게 드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이번엔 조금 웃기면서도 슬픈 장면이 되지 않을까요? 돈보다 더 좋은 거야. 사장님이 매달 월급으로 이걸 주시거든. 집게 사장님의 가짜 돈. 스폰지밥의 말을 들어보면 집게사장이 매달 월급으로 가짜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폰지밥은 이게 돈보다 더 좋은 곳이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을 보이곤 했었죠. 뼈 빠지게 일한 대가로 가짜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폰지밥은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는 상황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보이는데요. 참고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러브리한 인테리어를 꾸미는데 이용된 장식품들을 스폰지밥이 자신의 1년치 월급과 교환했다고 했었죠. 정말 예쁘지 핑핑아. 겨우 1년치 월급으로 다 받아왔어. 휴가도 없이 일만 하는 스폰지밥을 그대로 두다간 자신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걱정하던 집게가 스폰지밥에게 휴가를 주었던 상황을 볼까요? 알고 보니 집게가 내야 할 뻔했던 벌금의 액수는 겨우 이만큼이었고, 스폰지밥은 이 동전이 자신의 1년치 월급보다도 많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벌금이야. 와우, 1년치 월급보다 많네. 남만 그래도 월급은 못 올려준다. 또한 몸이 작아진 만큼 연봉을 고작 1센트만 주겠다는 어이없는 발언까지 합니다. 네 몸이 엄청 작아졌으니까 너한테는 1센트밖에 못 줘. 연봉으로. 와우. 그리고 고작 5센트에 해당하는 가게 수익을 올리는데 스폰지밥을 무단 해고시켜버렸고, 이 밖에도 할아버지의 지갑을 슬쩍 꺼내서 돈을 고스란히 훔치는 아주 양아치 같은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악덕 고용주의자 노동착취의 달인 집게사장의 행보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영업이 끝난 시간임에도 집게리아에 피자 주문을 하는 손님의 전화를 받자마자 자기 멋대로 연장 근무를 시키고, 심지어 피자를 판매하지도 않는데 집게의 억지로 인해 직원들은 엄청난 개고생을 하고 맙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는 검은옷의 살인마 편을 보시면 되는데요. 영업이 끝나 문 닫음 간판을 걸어 놓았으나 식사를 하려는 손님들이 찾아온 것을 본 집게는 오직 돈을 위해서 갑자기 집게리아 24시간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개드립을 쳤죠. 이제 밤 근무를 시작한다. 오늘부터 집게리아는 매일 24시간 쉬지 않고 영업한다고. 이번에는 징징이와 스폰지밥의 멘탈을 아주 작살내버렸던 집게의 만행입니다. 처음에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시간을 바꾸더니 곧바로 맞은편 플랑크톤 식당을 견제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집게리아는 24시간 영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게리아는 오늘부터 24시간 영업이다. 24시간 영업 열흘째가 되는 날 갑자기 게살버거 10,000개 제작 주문이 들어왔고, 주문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은 무려 43일 동안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일을 했습니다. 이런 혹독한 영업 방침 때문에 결국 둘 다 정신줄을 놓게 되고 말았죠. 요리사 교환 프로그램 때문에 큰 빚을 떠안게 된 집게는 징징이를 팔아넘겨 자신의 돈을 갚도록 만들었고, 절 팔아넘겼나요? 아니, 물물 교환이지. 네가 안 가면 내가 가야 되거든. 집게리아 신입사원으로 일하게 된 뚱이가 계속 넘어지는 것을 이용해 손님들에게 관람비를 받아 수익을 챙겨 먹었는데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 셈이죠. 이후 뾰족한 성계 위에 추락하는 위험천만한 쇼에서는 뛰어내리지 않는 뚱이를 향해 협박까지 합니다. 빨리 찌질한 모습을 좀 보여주라고. 알았냐? 다음으로는 살짝 소름 돋게 만든 집게의 은밀한 비밀이 드러났던 순간입니다.
있습니다. 바로 집게리아 내부에 존재했던 감시 카메라실인데요. 집게 사장은 스폰지밥, 뚱이, 징징이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그들을 훔쳐보고 있었고, 특히 다람이의 집 화장실에 또 다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다람이가 화장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죄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게가 스폰지밥을 젠킨스의 농장으로 데리고 가 농장일을 시켜서 야채 외상값을 갚게 만들었던 것도 자신의 직원을 팔아먹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빼놓을 수 없겠죠. 뿐만 아니라 예술가가 죽으면 그가 남긴 작품의 값어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는 징징이를 죽음으로 몰고 갈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후 뜻대로 되지 않아 직접 망치를 들어 징징이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돈을 받고 징징이를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등 함부로 직원을 상품화시킨 뒤 나중엔 징징이의 얼굴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자 다시 미남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지나치게 가격합니다. 이외에도 고작 1센트 때문에 한밤중 스폰지밥의 집을 함부로 침입했었고, 아무리 먹을 것을 주어도 배고파하는 진주 때문에 여기저기 민폐도 입히고 다녔습니다. 펑펑 부인의 마당에 몰래 들어가 난장판을 쳐놓은 것은 물론 친구들의 집에도 무단 침입하여 냉장고 속 음식을 멋대로 가져가기 시작했죠. 이때 제일 큰 피해를 본 것은 징징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집게의 만행 중에서는 동물학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폰지밥의 해파리 젤리 버거 아이디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게 된 집게 사장은 초원의 야생 해파리를 몽땅 잡아서 거대한 해파리 공장을 만들어 젤리를 모으고 있었고, 스폰지밥의 애완동물 핑핑이를 동전 수집 도구로 데리고 다니면서 학대했던 일화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공짜를 좋아하는 집게 사장의 탐욕스러움을 보여줬던 상황은 아주 많이 있는데요. 비키니시티 동물원 무료 개방의 날에서 공짜랍시고 마구잡이로 쓸어 담은 것뿐만 아니라 불의 진주를 훔치기도 합니다. 저런 세상에 둘도 없이 나쁜 녀석. 세상에서 도둑이 제일 나빠. 평생 감옥에 가둬놓아야 해. 도둑이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며 벌받아 마땅하다는 집게 사장. 그런데 정작 자신도 남의 물건들을 훔쳐다 쓰는 주제에 말이 많습니다. 바다 농장의 물통, 사우나 수건, 전화기, 다람이 가위, 플랑크톤 잔디깎기, 퐁퐁 부인의 머리 기구 등 잡다한 것들을 많이도 훔쳤죠. 보물을 찾아라 편 기억하시나요? 선원들이 찾아낸 보물상자를 혼자서 독차지하려던 집게 사장의 이기심 때문에 그는 결국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형 보물상자만 얻고 말았었죠. 오로지 돈만 생각하기 때문에 게살버거의 내용물이 전부 모래로 바뀌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집게의 모습. 그런데 집게가 받았던 돈을 생각하면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대체 얼마인가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도 위생감독관이 기절하자 죽은 줄 알고 모든 책임을 스폰지밥에게 떠넘기기, 이웃의 커피와 신문을 자기 멋대로 가져가기, 집게리아에 방문한 손님들한테 바닥을 한 발자국씩 밟을 때마다 1달러를 지불하게 만들기, 또한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벌면서 정작 엄마에게 모자 하나 사주려고 하지도 않는 집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엄마에게 모자를 구해서 주긴 했으나 사실 이 모자는 이미 사망한 고인이 관에 누워있을 때 착용하고 있었던 모자였고, 집게가 모자를 슬쩍 훔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리고 패드립까지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 분해서 도로 살아나시겠구만. 나 안 죽었다! 여기는 스폰지리아 에피소드에서는 스폰지밥으로 하여금 미니 열차를 운전시켜 개고생하게 만들고 이미 썩어버려 노랗게 변해버린 버거 반죽을 이용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라는 것도 모자라 가격을 1달러 더 올려버리기, 집게리아로 운송되는 비법 재료가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일 성실한 직원 스폰지밥을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경찰에게 신고하겠다는 소리를 짓거렸죠. 하지만 알고 보니 비법 재료 운송비에 해당하는 1달러 99센트를 내기가 싫다고 이런 거짓 도난 사건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병석의 배 콘테스트 상금을 노리기 위해 다람이 집에 있는 유일한 나무를 멋대로 깎아 작품을 만들어서 대회에 참가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의 과자들을 손님들에게 공짜로 나눠줄 수 없다고 난리치더니 행운 점괘 덕분에 상금을 받게 된 징징이의 돈을 고스란히 빼앗아 가는 등 얄미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다치면 산업체에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데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던 스폰지밥의 상태가 나아지자 집게는 이런 말을 내뱉었는데요. 하마터면 너한테 산업재해 보상금 줄 뻔했어? 애초에 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면 되겠죠. 생명보험을 든 사람이 죽으면 돈을 받는 수혜자가 있는데 이 틈을 이용해 집게 사장은 만약 징징이가 죽게 되면 자신이 돈을 받는 수혜자로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이때 집게의 대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빨리 떨어져 징징아! 야호! 더 높이 올라가서 화끈하게라! 죽어도 상관없고. 본래 영문판에서는 어떤 대사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징징이의 죽음을 바라는 집게의 사악한 의도가 뻔히 드러나더군요.
탐욕스럽고 치사하고 얄미운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 것은 물론 월급도 제대로 챙겨주는지 의문인데다가 자신의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부려먹습니다. 그래도 집게가 이런 지독한 만행을 저지를 때마다 마지막 순간에서 참교육을 당하는 상황들이 종종 벌어져 시청자들에게 나름 시원한 사이다를 마신 듯한 결말을 제공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항상 돈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집게 사장이 가장 현실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집게 사장의 만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